안녕하세요, 풍무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4분이네요. 네, 오늘 4월 15일 아침 금요일입니다. 드디어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와, 진짜 이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도 이미 주변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네. 지난 겨울철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참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네요. 네. 그런데 오늘은 기온이 좀 그렇게 높은 기온이 아닙니다. 한 4도씨 정도, 영상 4도 정도 되겠습니다. 살짝 쌀쌀한 날씨. 바람도 좀 불고요. 바람이 살 부는데 좀 차가운 바람이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4월, 지금 4월 15일, 딱 4월 중간에 이제 접어들었잖아요. 이 정도 날씨가 사실 맞지 않나 싶은데, 근데 낮에는 살짝 또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한 2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옷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야외 활동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횡단보도를 가지고요. 와, 이제 새소리 이렇게 들리시나요? 막 새들이 막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네요. 막 저런 거 들을 때마다 뭐 닭 울음소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좀 인사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아침에 새들이 막 자지러지게 그냥 짹짹거리고 삐약삐약거리고. 어디선가 이렇게 아침 인사를 건네는 그런 모습. 아, 그래, 나왔니? 나왔다. 그래, 그러면 우리 먹이 먹으러 가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일찍 먹이를 찾는다, 막 이러면서 제잘제잘거리게 되죠. 오늘 경로를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른 경로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이창동 감독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한국에서 정말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 뭐 여러 감독들을 꼽을 수가 있죠. 박찬욱 감독도 있고, 그 다음 봉준호 감독, 유명하고요. 그 다음 뭐 김지웅 감독 있고요. 그리고 또 임상수 감독, 이런 감독들, 정말 영화 잘 만들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이죠. 네. 이런 감독들 있고, 그 다음에 조금은 다른 노선으로 이제 가는 감독, 예, 이창동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이 감독의 이제 데뷔작 박하사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아시스,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밀양. 아, 그냥 레전드 같은, 예, 그런 영화죠. 영화들이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시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예, 이창동 감독. 그리고 가장 최신작으로는, 예, 그래도 좀 영화가 만들어진 지 꽤 된 것 같아요.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예, 버닝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는 참 볼 때마다 그런 깊은 주제의식 있잖아요. 와, 이거는 그냥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봐서는 안 되는 영화 아닌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이거를. 내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을 것 같다. 예. 그 숨은 의미를, 그 상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영화들이거든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버닝도 그런 영화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영화 자체가 어떤 좀 대결 구도, 예, 뭔가 너무 극과 극, 예,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두 사람의 만남,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질 수도 있어요, 영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좀 그런 겁니다. 이게 약간 요즘에 좀 특히 관심이 많은 뭐 청년 실업, 예, 뭐 그런 걸 다루는 영화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유아인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예, 이렇게 어렵게 이제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젊은 청년이죠. 예.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니까 유아인 배우가 그 연기하는, 이름이 뭔가요? 종수였던가요? 하여튼간에 그 주인공이 말이죠, 어렸을 때의 친구를 만납니다. 예, 여사친이죠. 여자 사람 친구를 만납니다. 예. 그 여사친도 사실은 종수와 친구이고, 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생활의 어려움. 그러니까 뭐 나레이터 모델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먼저 발견한 거는 그 여사친이죠. 그 친구가 먼저 종수를 발견을 하고, 예, 아는 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고요.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 아마도 어렸을 때의 친구 같긴 한데 둘이 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종수는 더 그렇죠.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종수는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사친이 사실 좀 약간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떠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싶어 하는 거. 예, 현실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유를 이렇게 느껴보고 싶은 거.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와가지고 뭐 리틀 헝거, 그레이트 헝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란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절을 조금 하고요.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종수는 좀 그 여자 사람 친구를 그 친구 좋아하는 감정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영화적인 장치로 그런 감정을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 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든지, 그 친구를 경청하는 태도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려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프리카 여행을 떠났던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올 때 희한한 아저씨 한 명을 같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뭐 말이 아저씨인데 사실은 그 배우, 그 역할을 하는 배우가 바로 스티븐 연입니다.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죠. 할리우드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배우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 감정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좀 흔히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유가 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좀 여유도 있으면서 뭔가 초월해 보이는 것 같은 사람. 좀 떨어졌네요. 좀 줄여주고요. 방금 셀카봉에서 그 리모컨이 좀 떨어졌습니다. 쥐어 올려주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여사친이 이거 아프리카에서 같이 여행하다 만났어요. 만났어요 라고는 안 했겠죠. 여행하다 만났어. 그리고 반대로 스티븐 영한테 유아인을 소개하겠죠. 내 친한 친구입니다 이러면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서로 막 통성명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유아인 배우가 연기하는 종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그런 자리에서 나올 법한 반응, 약간 서먹서먹해 하면서 그래도 자신의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주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태도, 안녕하세요 뭐 그래도 친구가 소개를 해주니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태도. 그런데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거죠. 하필이면 데리고 온 사람이 여자도 아닌 남자고, 게다가 뭔가 약간 연령대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또 여유도 느껴지고요. 뭔가 초월한 것 같은 느낌. 자기 감정을 쉽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종수는 거꾸로 자기 감정을 표정에서 많이 드러내게 되죠. 그런데 그 여사친도 그런 종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도 마치 뭔가를 초월한 것처럼, 무슨 꿈을 갈망하는 사람처럼 종수가 아닌 시선은 그 스티븐 연한테 향해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활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화가 만들어질 그 당시에는
워낙에 뭐 청년 실업 문제, 그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개인들의 문제에 조금은 사회에서 이제 시선을 이렇게 돌리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국가 그 대비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 예상했듯이, 안녕하세요. 스티븐 연은 진짜 무지무지 부자인 걸로 나옵니다. 게다가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친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교류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여유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거꾸로 종수나 종수의 여사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하고는 조금 살아가는 영역이 완전히 다른, 이 사람들하고 쉽게 어울릴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의 이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뭔가 항상 스티븐 연을 만날 때마다 제 생각엔 좀 그럴 것 같아요. 유아인이 느낀, 조금 이따가 가겠습니다. 저 앞에 이제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가시는데 뭔가 계속 의식을 하시네요. 계속 뒤를 쳐다보네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니까 조금만 멈춰섰다가 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배려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쳐다보는데요. 그냥 가도 되는데. 오늘 좀 약간 습도도 높은 것 같아요. 오랜만에 안경이 좀 이렇게 가리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버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버닝, 이창동 감독 영화죠. 최근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요 인물 3명이 나오는데요.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종수, 그 종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관찰을 하게 되거든요. 자신이 좋아하는 그 예전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여사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소개해준 스티븐 연이라는 대단히 여유로워 보이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만남에 있어서 말이죠, 뭔가 망설임이 없어요. 항상 여유가 넘치고요. 대신에 이 사람은 또 거기에 추가해서 뭔가 쉽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이런 좀 젊은 사람들이 처음 겪게 되는 어떤 사회의 차가움,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연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 그 새롭게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아래로 이렇게 내다보고, 이 사람들한테 사실은 특별히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공감하고 있는 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떤 재미의 대상,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희들은 이 사회의 이제 밑바탕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들이다. 내가 겪지 못한, 우리가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은 더 재밌는 대상이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몰라. 당연히 너희도 나를 잘 모르겠지. 그런데 이 상황 자체가 참 재밌네,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해서 계속 만남을 가져가는 거죠. 몇 번의 만남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제 종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열등감, 그 다음에 그 아무 감정 없이 마치 매너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자신을 대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게 자신을 정말로 이제 무시한다는 것 같은, 사실은 어떤 혐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혐오하잖아요. 그러니까 혐오를 그 겉으로 드러내진 않죠. 오히려 막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신들의 어떤 사교 모임에 거꾸로 초대를 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근데 이게 사람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 뉘앙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러는 것인가. 그러니까 단지 스티븐 연이 연기하는 그 소개받은 그 남자는 말이죠, 뭔가 호기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단순히. 먼저 앞서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은 코스를 가고. 지금 한 분이 계속 아저씨 한 분이 의식을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막 서서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빨리 가드려야죠. 제가 빨리 가시라고 먼저 좀 뒤에서 이렇게 기다렸었는데 빨리 가지도 않고 같은 코스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서로 신경이 쓰이네요. 와, 저기 해가 참, 햇빛이 강렬하네요. 저 해를 보니까 또 버닝 생각이 나요. 딱 인상적인 장면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풍경화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떤 시의 어떤 좀 되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시 한 편을 읽은 느낌도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이제 해가 딱 지는 그 일몰 순간에 그때의 그 세 명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어둠이 깔렸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리고 그 스티븐 연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취미, 비닐하우스를 태우는, 일종의 범죄 행위죠 그거. 그런 희한한 취미를 그 종수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비닐하우스를 왜 태우는지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방화,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종수가 물어보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이 어떤 그 한 명의 청년이 이제 바라보는 어떤 사회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 인물이 사실은 그 사람조차도 겪고 있는, 예, 뭔가 인생에서의 의미가 없는 거죠.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해보면, 예, 이 사람이 왜 비닐하우스를 태울까 과연. 그러니까 뭔가 자신의 어떤 의미를, 가치를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서는. 아무리 차를,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좋은 집에서 살고 해도, 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예, 그 막 어떤 막 대단한 사교 모임을 갖고 뭐 이런다 해도 자신의 어떤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줄 대상, 예, 그런 자극을 줄 대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는 이 종수가 그의 여사친을 만난 거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은, 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또는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초대하고, 예, 여유롭게 대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종수가 이제 깨닫죠. 점점 불질러 가는 거죠. 예, 마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듯이. 그러니까 나중에 결말에는, 예, 어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결국은, 예, 그 종수가, 유아인 배우가 연기한 종수가 스티븐 연이 연기한, 예, 그 이상한 아저씨를 이렇게 해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닐하우스 근처에서요.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장면조차도 말이죠, 어떤 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은 살인을 저질렀다, 아 이게 참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게 범죄 스릴러물, 형사물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스티븐 여는 이 영화에서 뭐였냐면 천사 또는 악마, 예, 악마 같으면서도 천사, 천사 같으면서도 악마. 사실은 뭐냐면 막 리틀 헝거, 그레이트 헝거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자신의 꿈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예, 종수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현실은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꿈, 예, 작가가 되는 거를 이제 꿈으로 가지고 있죠. 예, 소설가, 그런 자신만의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에 대한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이 갈망하는 것, 예, 거기에 어떤 불을 지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여는 사실은 죽어가는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연기가 말이죠, 배우가 해석한 거일 수도 있지만 뭔가 하나의 자기의 목표를 이룬 것 같은 그런 표정, 그런 눈빛을 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 예, 거꾸로 그러니까 이 어떤 사회적인 현실을 벗어나서 보면 이 사회에서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살인 사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뭔가의 하나의 결말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달프게 살았던 이 종수한테서 예, 뭔가를 그게 어떤 감정이었든지 간에 그게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연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여사친에 대한 예, 그런 그 친구를 향한 감정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끄집어내게 하는 막 불사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은 결말의 해석은 참 다양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예. 본인도 그러니까 스티븐 연 본인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네. 거꾸로 그 종지부를 찍도록 일부러 유도를 하면서 네. 그런 네.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끌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네. 좀 영화 이야기 네. 그렇게 쉬운 영화는 아니었죠. 네. 이창동 감독의 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내일 또 좀 좋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